여러분, 요즘 밥 잘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 식탁에서 하루 3끼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먹어온 흰쌀밥은 정제 탄수화물이라 식후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려 하지만 솔직히 이게 준비도 번거롭고 질겨서 오래 드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밥 지을 때 이거 딱 한 스푼만 넣으면 이것저것 귀찮게 섞지 않아도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평생 당뇨 관리에 쓰는 비용이 무려 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 값이 고스란히 치료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셈이죠.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드셔야 하고 병원 치료도 이어가셔야 하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밥에 한 가지 재료만 살짝 더해주면 됩니다. 당뇨는 무섭고 걱정되지만 밥은 절대 끊을 수 없는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2가지 비밀 재료가 어떻게 밥을 변형시켜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언제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밥상이 건강을 해치는 밥상이 아니라 약이 되는 밥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를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혈관은 마치 온몸을 누비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구석구석 달려가도록 길을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이 고속도로에 끈적한 기름때가 끼듯 당과 지방이 엉겨붙어 혈관벽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겨울만 되면 양말을 2켤레씩 신어도 발끝이 매우 시리신 경우,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다리가 묵직하고 숨이 가빠오는 경우,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 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돼 발끝 감각이 무뎌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절단까지 가기도 하죠.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눈으로 가는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 실명까지도 일어납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혈관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밥 지을 때 넣으면 좋은 첫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은 여러분께서도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카레 요리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단순히 색을 내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사실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약재로 사용되어 온 귀한 식재료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큐민이라는 노란색 성분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당뇨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 단순히 혈당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고 피가 끈적해지는 과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은 이 과정을 완화시켜 주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커큐민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에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지만 세포가 그 신호를 잘 듣지 못해서 혈당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혈당이 점점 더 높아지고 결국 당뇨로 진행되는 것이죠. 커큐민은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상황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커큐민을 먹은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당뇨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커큐민을 먹지 않은 그룹에서는 16%가 실제 당뇨병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 하나만 보더라도 강황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커큐민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요인을 줄이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강황을 어떻게 밥에 활용하면 될까요? 강황은 생강처럼 통째로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루 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쌀 한 컵 기준으로 티스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밥이 은은한 노란색을 띠며 향이 부드럽게 배어나오는데 카레처럼 강하지 않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의 단점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줍니다. 그래서 강황을 밥에 넣을 때는 꼭 후추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은 강황 1에 후추 0.3에서 0.5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강황 한 티스푼을 넣는다면 후추는 3분의 1스푼 정도 곁들이면 적정한 양이 됩니다. 강황의 장점은 단지 당뇨 관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커큐민은 간에서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손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관절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완화해 관절염 통증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섭취하게 했더니 진통제 복용량이 30% 이상 줄었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두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커큐민은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루 한 티스푼 내외가 적당합니다. 담석증이나 위산염류가 있는 분은 소화기 증상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강황 캡슐은 농축된 성분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밥에 이런 가루를 넣는다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임상연구와 수많은 사례가 강황의 효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황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함께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보다 훨씬 실천하기가 쉽고 부담 없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마을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슈퍼 식재료입니다. 보통 샐러드에 뿌려 먹는 기름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당뇨 관리와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만 넣으면 단순히 맛과 윤기만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밥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흰쌀밥의 전분은 원래 소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밥알이 얇은 기름막으로 코팅되면서 전분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분이 저항성 전분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효소에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천천히 흡수가 됩니다. 그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한마디로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혈당과 혈관을 지켜주는 기능성 밥으로 변신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쌀밥에 식물성 기름을 넣고 함께 조리했을 때 혈당 지수가 10에서 15%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의 주요 성분인 올레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의 위험도 낮출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며 당뇨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 상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같은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올리브 오일은 이러한 미세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에 언제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쌀 한 컵 기준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이 과하게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전분 변화가 일어나기 딱 좋은 양입니다. 넣는 타이밍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출 때 함께 넣어 밥을 지어도 되고 밥이 다 된 후 뜨거울 때 티스푼 하나를 넣고 골고루 섞어도 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성분이 일부 파괴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밥이 완성된 후에 살짝 곁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타입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유형이 가장 가공이 덜 되어 영양 성분이 살아있고 풍미도 뛰어납니다. 혹시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밥에 기름을 넣으면 칼로리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소화를 늦추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 때문에 단순한 칼로리 이상의 가치를 합니다. 오히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 발생 위험이 40% 이상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혈당 조절을 넘어 당뇨 자체의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 밥에 넣는 양을 한두 스푼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반찬에서 기름이 많이 쓰였다면 그만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약하므로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고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작은 습관 하나만 더 보태신다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밥을 갓 지어 바로 드시기보다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밥 속 전분이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 혈당 관리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당뇨는 약만으로는 결코 완벽히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사례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끊을 수 없다면 밥을 약이 되는 밥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밥상에서 강황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밥 시켜 먹기 같은 작은 습관을 바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당뇨나 혈관 건강 문제로 고민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 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류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땅콩 대신에 통곡물 시리얼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